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지방 공시 가격 2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들 제가 원문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으면 되는지 그런 팁들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원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2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원래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3주택부터는 8%, 4주택부터는 12%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제외시켜주는 저가 주택의 기준을 지방에 한해서만 기존의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시켜준 거죠. 그쵸?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에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 우리가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취득세 기본세율이 1%거든요. 1%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이 지방의 범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에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나는 1주택이었어요. 근데 지방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신규 주택을 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분은 2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걸 왜 했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서 침체된 주택 시장이 살아나기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가 주택의 기준이 상향됐죠. 기존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방의 범위는 비수도권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인천, 경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제뿐만 아니라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에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에는요, 그 물건지에 구청의 지방세가에 취득세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중과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 주택수 제외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비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우리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도 되지 않고 추후에 다른 주택을 살 때도 취득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쵸? 다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세 중과 때문에 주택을 더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지방에 이렇게 살 수 있는 통로를 내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좀 지방에서 신축이고 또 소형인 것들 그런 것들이 만약 공시가격 2억 이하에 딱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로 좀 수요가 많이 몰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전에서 그런 것들 찾는다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필터를 걸 것 같아요. 대략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세의 한 70%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3억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형은 그래도 소형으로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쵸. 30평대는 아무래도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략 한 20평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28평 정도로 잡아놓고 나는 그래 조금 신축 3부선 좋은 거 사고 싶다. 10년이로 잡고 일단 요 가격을 그러면 최대 3억 이내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잘 찾아야겠죠. 대전에 보면 동구 파남동에 삼성 그린코아 포레스트라는 단지가 있죠. 여기가 지금 24평이 2억 8천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매물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삼성 그린코아 포레스트. 그 가격 순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대략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여기 24평이 저층은 3억도 있거든요. 그쵸? 요렇게. 그러면 여기 3억 정도에 나오는구나. 저층은 3억 정도 되는구나 확인하고 그러면 여기 공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공시 가격을. 이렇게 보면 2억 6천, 2억 3천. 여기 보면 요런 라인에 보면 매물마다 달라요. 공시 가격 2억도 있죠. 지금 2억이 안 되는 것도 있죠. 1억 9천도 있죠. 그쵸? 이게 동호수가 나오거든요. 요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여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평을 했을 때 공시 가격 2억 이하에 해당되는 매물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가격이 낮을수록 입지가 별로인 곳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입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그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뭐 강남이든 확실히 누가 봐도 좋은 곳을 하시면 되죠.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모은 이 돈으로라도 내가 좀 자산을 굴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입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설명드린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도 그렇게 입지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계속 찾아야 돼요. 공시가격 2억 이하에 좀 해당되는 것들 중에 조금 더 상품성이 괜찮고, 저 입지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는가를 이걸 바운더리 넓혀가지고 이렇게 찾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후보를 좀 뽑아가지고 거기서 입지가 어디가 더 괜찮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렇게 발표가 된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완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돈이 있어도 아파트를 못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길을 열어줬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지방 부동산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 2억 이하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도 입지나 상품성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잘 찾아내는 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주의할 점은 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살 때는 취득세 완화가 안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실 수 있지만 또 이게 잘 팔려야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그런 동네 들을 조금 잘 선택을 하신다면 나중에 팔 때도 좀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지방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곳들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최근에 대통령실을 지금 세종시로 옮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세종시가 거래가 급등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에도 더 잘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을 본다 했을 때 공급이 없는 곳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세종시 말고도 울산 같은 곳들도 보면요. 지금 공급이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펴보시면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 집주인들에게 전세나 매매 내놓을 물건이 있는지 부동산 소장님들이 막 연락을 해서 막 찾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물건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곳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대구 같은 곳들을 보면 대구는 향후에 이제 공급은 없지만 아직 미분양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들도 향후 공급이 없으니까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선별을 하시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제가 좀 눈에 띄는 지역들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